최근 영끌 투자,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으로 인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벨랑 끝에 몰린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에서도 안 좋게 볼 것 같아서 신청할 때 생활비로 썼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통장 내역을 살짝 숨기면 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은 객관적 사실을 보는 곳이지 감정적으로 일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채무자가 밑에 미성년 자녀가 많고 살아온 세월이 기구하고 너무 불쌍하다 해도 감정적으로 불쌍하니까 사람 봐줘야지, 이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썼던 계좌 내역, 신용카드 내역, 그리고 대출 받아서 어디 썼는지, 자금의 흐름, 이런 객관적인 서류를 보고 검토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 자료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적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사기회생으로 고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박으로 진 빚은 괘씸죄가 적용돼서 남들은 3년 만에 끝날 회생을 무조건 5년 동안 갚아야 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괘씸죄로 이해하기보다는 괘씸죄 때문에 3년 됐게 5년 됐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청산가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청산가치는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이 많으면 나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해야 되니까 재산이 많으면 변제를 많이 하고 재산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변제를 적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도박이나 사치나 탕진으로 날린 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도박으로 1억을 날렸어. 그러면 그 1억은 지금 나한테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1억은 내 주머니에 남아있다, 나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청산가치를 높여서 채무자한테 일종의 페널티를 가하는 거죠. 결국 청산가치가 커지면 변제를 더 해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 변제 기간이 3년이 5년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내야 할 돈이 많아지니까 무조건 5년으로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사치, 탕진, 편파 변제라고 무조건 5년은 아니고 이런 사람도 3년에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득이 충분한 경우, 높은 경우, 내가 사치, 탕진, 편파 변제한 게 3,600이 걸렸어. 그러면 법원에서는 3,600 이상 변제를 하라고 하잖아요. 변제 기간이 36개월이니까 3,600만 원 나누기 36개월 하면 이 채무자는 한 달에 적어도 100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한 달에 실수령이 254만 원이야. 그러면 소득 254만 원 빼기 1인 생계비 154만 원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갚을 수 있잖아요. 100만 원 변제 36개월 하면 3,600 갚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3년 변제하면 끝나는 거지 굳이 5년으로 무조건 늘어나는 게 아닌 거죠. 그럼 반대로 소득이 낮은 분들이 문제가 되겠네요. 월급이 적어서 매달 조금밖에 못 갚는다면요? 맞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변제금이 작은 경우에는 변제 기간이 4년이나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치 탕진한 돈이 7천이야. 이게 법원에 적발이 됐어. 근데 이 채무자는 소득이 20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00만 원 빼기 1인 생계비 154만 원 하면 한 달에 46만 원 변제하는 거잖아요. 46만 원 36개월 변제해봐야 1650만 원 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자기의 청산가치 7천 이상을 변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1인 생계비를 감액하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버리는 거죠. 200만 원 빼기 154만 원이 아니라 당신은 한 달에 100만 원만 가지고 사세요. 이런 식의 논리로 200만 원 빼기 100만 원은 월 변제금 100만 원 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100만 원 곱하기 36개월이 아니라 48개월이나 60개월, 100만 원 곱하기 60개월 하면 6천만 원 정도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계비를 감액하고 변제 기간을 늘려서 개인회생을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고, 한편 법원에서는 사치 탕진한 금액, 편파 변제, 애매한 거 전부 다 문제 삼을만 하지만 소득이 적으니까 전부 문제 삼으면 기각될 수 있으니까 일부 금액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생계비 줄이고 변제 기간 늘린 그 정도로만 개시 결정 내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요. 방금 사례에서 만약 미성년 자녀가 많다면 부양가족이 많으니까 생계비를 공제해서 변제금을 좀 줄일 수 있나요?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는 게 부양가족 빼는 것보다 우선이거든요. 사치 탕진을 했든 재산을 가지고 있든 편파 변제를 했든 청산가치가 일정 금액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상 변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밑에 미성년 자녀가 1명, 2명이 아니라 10명, 20명이 있어도 그걸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되니까. 방금 전에 예시를 들었던 거에서 1인 생계비조차 다 주장을 못하고 감액을 해야 되잖아요.
1인 생계비도 감액을 해야 되는 판국에 2명, 3명으로 부양가족 늘려서 변제금 낮추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못하니까. 부양가족보다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는 게 우선이다. 2달 전에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 1억이 생겼어요. 그걸 배우자에게 1억을 이체하고 소득 200만 원 구해서 변제기간 5년으로 늘린다고 하면 개시결정 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예시를 2개를 들어드릴게요. 내가 지난 수년 동안 뭐 편파 변제한 것도 한 3천 있고 뭐 사치, 탕진, 도박 이런 거 한 것도 한 3천 정도 있고 애매하게 소명 못하는 것도 한 3천 정도 있다. 이러면 이론상은 청산가치가 9천이잖아요. 그렇지만 소득이 200밖에 안 되니까 생계비를 낮추고 변제 기간을 늘려가지고 최대한 뽑아보니까 변제를 한 5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 문제될 만한 9천만 원 전액을 청산가치에 넣어라 말을 안 하고 어느 정도만 청산가치에 넣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봐주는 거죠. FM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전액 청산가치에 넣을 만한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생계비 줄이고 변제기간 늘려서 되는 데까지 변제하고 여기서 봐주겠다, 게시해주겠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반대의 예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아파트 팔아가지고 현금 1억 생겼는데 배우자한테 다 줘버렸다. 내가 1억까지 전부 변제는 못하지만 생계비 줄이고 변제기간 늘려서 통과는 시켜달라. 이러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팔았잖아요. 최근에 팔고 방금 배우자한테 1억 줬는데 그거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금액이 딱 특정되고 명백하고 최근이고 편파 변제고 내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이익이 지금 넘어가서 보유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적당히 생계비 줄이고 변제기간 좀 늘려줄 테니까 1억 다는 변제 못해도 5천 변제할 테니까 통과시켜주세요. 이러면 기각되거나 재판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치나 탕진, 편파 변제 이런 게 있다고 무조건 5년 되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3년일 수도 있고 4년이거나 5년일 수도 있는 거고 생계비 감액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